교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한번 와서 가까이 와서 보실래요? 지금 펜으로 줄을 그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색깔이 입혀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펜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보았을 때 이쪽 펜과 이쪽 펜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펜은 다인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펜은 우리가 표면 장력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아크릴판에 각기 다른 다인펜으로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처음에 봤던 이제 이렇게 겉에 표면들이 물방울들이 이제 뭉쳐있는 상태는 다인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쪽에 고르게 다인펜이 펴져 있는 경우에는 다인펜이 제대로 작동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50짜리 숫자가 다인펜의 특징들은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표면 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50짜리 다인펜으로 아크릴판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전혀 선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다인펜이 의미하는 숫자와 의미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30짜리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30짜리로 그었을 때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다인펜이 표면에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아크릴판의 표면 장력은 50과 30으로 설명을 하자면 30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리판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유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유리판에는 30을 먼저 그어보겠습니다. 유리판에도 30이 괜찮네요. 그렇다면 50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좀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50의 경우에는 역시나 또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30보다 조금 더 큰 38 정도를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유리의 경우에는 30, 38 그리고 50을 했을 때 각각 차이가 있는데 지금 38이 30 대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유리의 표면 장력은 약 38ml/m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실제 산업에서 이 다인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인펜을 통해서 간단하게 물질이 가지는 표면 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를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원래 유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회사의 유리는 38의 표면 장력을 가지는 유리여야 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38을 그었더니 38이 제대로 그이지가 않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6 정도로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마치 46을 그었을 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38을 그었을 때 46의 효과를 나타낸다면은 그때는 뭔가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유리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의 표면 청결도 혹은 표면 장력을 알아보는데 이 다인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매우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텐데요. 표면 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면 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액체와 그리고 고체 등등에 이제 존재하는 표면의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물방울이 표면에 떨어지면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 물방울들이 쫙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표면 장력의 차이에서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판과 요 판이 지금 같은 물방울을 얹었을 때 물방울의 모양이 바뀐다면 각각 판들이 다른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액체의 표면 장력이 클 경우에 액체는 서로 모여있고 싶어하는 응집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물방울을 살펴본다면 액체 안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서로를 잡아당겨서 모여있고 싶어하는 이 응집력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액체는 어떤 고체와 이제 만났을 경우 작용하는 부착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강하다면 그 액체는 고체의 표면에 넓게 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체가 과연 고체와 넓게 만날 것인가 아니면 액체끼리 뭉쳐있고 싶어 할 것인가 그 차이를 살펴볼 때 이제 액체와 고체의 표면 장력의 차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고체의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라기보다 표면 에너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줍니다. 그래서 액체의 표면 장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액체의 표면 장력이 고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액체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체의 경우에는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체들이 표면에 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두 번째 경우는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더 클 경우입니다. 그때는 고체가 액체를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액체의 표면 장력이 고체의 표면 에너지보다 큰 경우, 그때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액체가 응집력을 발휘하여서 방울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방울을 어떤 표면에, 고체의 표면에 흘려본다면 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예쁘게 지금 각도가 110도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체와 지금 액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을 때 굉장히 높은 접촉각이 나왔다. 그렇다면 고체가 고체끼리 뭉쳐있고 싶어한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페인트를 바닥에 칠했을 때 그 페인트가 바닥에 발리지 않고 페인트끼리 뭉쳐버린다면 이런 경우에는 액체의 표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젖음성이 나쁘다, 즉 도포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표면 장력, 표면 에너지, 그리고 젖음성, 그리고 도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경우는 그거겠죠. 우리가 사용하게 될 페인트가 어떤 벽에 발릴 것인가,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인가, 아니면 금속에 발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체의 표면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페인트를 설계를 해서 거기에 바르게 된다면은 도포가 잘 되는 젖음성이 좋은 어떠한 페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액체의 표면 장력보다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액체의 표면 장력보다 크다면은 이 액체가 고체의 표면에 쭉 퍼지게 될 텐데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처럼 이제 유동성이 존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접촉하고 있는 액체를 자신의 표면에 이제 넓게 퍼뜨림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면 에너지를 낮추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항상 에너지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위치 에너지가 향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높은 표면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액체를 본인의 표면에 이제 쫙 퍼뜨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표면 에너지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접촉각 측정을 살펴본다면 앞에서는 이제 100도가 넘는 경우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69.4도로 앞에서 봤던 물방울은 이런 형태였다면은 지금 보는 물방울은 확실히 각이 낮아진 걸 알 수가 있고 각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고체의 표면에 액체들이 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가 고체의 표면에 잘 퍼졌고 이런 경우에는 젖음성이 좋다. 즉 도포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페인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를 충분히 우리가 선택하는 고체보다 낮은 표면 장력을 갖게끔 액체를 설계를 한다면은 고체의 표면에 쭉 하고 이제 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 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다음편에서 적힌 숫자들을 살펴보자면은 뭐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밀리 뉴튼 퍼 미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 장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면 장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의 단위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밀리 뉴튼 퍼 미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우리가 다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단위를 표면 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다인은 힘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리 뉴튼 퍼 미터라고 하는 것도 여기 뉴튼이 지금 힘이죠. 그래서 표면 장력의 단위인 다인 퍼 센티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다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퍼 센티미터를 빼놓고 1다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1다인은 1g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컨 제곱, 즉 가속도를 뜻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퍼 센티미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이 존재를 하는데 이 물의 폭이 1cm입니다. 이 1cm의 폭을 가지고 있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다인의 힘으로 이 기름을 요 빨간 영역까지 옮겼습니다. 이 옮기는 영역에 힘이 1다인만큼이 딱 들어갔다면 우리가 폭 1cm를 1다인만큼 늘려주었기 때문에 1다인의 힘으로 1cm 폭을 움직이는데 쓰이는 힘이 1다인 퍼 센티미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표면 장력의 단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인펜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다인펜은 아크로 테스트사의 다인펜인데요. 이 다인펜을 보면 숫자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50까지 나와 있죠. 그렇다면 다인펜에 기입된 숫자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숫자는 밀리 뉴튼 퍼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인펜에 기입된 숫자가 표면 장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리 뉴튼 퍼 미터는
다임 퍼 센티미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30의 숫자를 가지는 다임펜의 경우에는 30다임만큼의 힘을 주어야지만 1cm의 폭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50cm의 경우에는 50다임의 힘을 주어야지만 1cm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숫자를 갖는 다임펜에 들어가 있는 잉크의 화학물들이 더욱더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의 단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1다임 퍼 센티미터는 1mN per 미터, 그리고 이것은 0.001 줄 퍼 미터 제곱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위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임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량화된 표면 장력을 가지는 화학물을 잉크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임펜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 공업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어떠한 금속 산업 혹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른쪽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투명한 어떠한 아크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다임펜이 약 30mN per 미터짜리를 사용을 했을 때 다임펜이 이렇게 예쁘게 표면에 잘 퍼지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바른 다임펜을 선택을 해서 이 제품의 표면 장력을 측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만들어내서 똑같이 30mN per 미터의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잘 만들어졌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다임펜을 똑같이 긁어보았더니 그때는 이런 식으로 다임펜이 쭉쭉쭉쭉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뭉쳐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30mN per 미터의 다임펜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물방울 형태로 다임펜에 잉크가 뭉쳐 있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표면 장력을 이야기하였듯이 이 다임펜의 표면 장력보다 밑에 고체의 표면 장력이 작기 때문에 다임펜들이 본인들끼리 뭉쳐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 밑에 고체가 다임펜보다 더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임펜의 잉크들이 고체의 표면에 잘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날 긁어보았을 때 이렇게 똑같은 다임펜을 사용했는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어떠한 오염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우리 제품의 표면이 이상해졌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임펜은 매우 손쉽게 매우 빠르게 우리가 공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임펜으로 우리가 표면 장력은 판단할 수가 있지만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성질과 소수성이 판단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수성과 소수성은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물을 사용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이 물이 표면에 잘 퍼지느냐 아니면 잘 퍼지지 않느냐 접촉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다임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들의 표면 장력을 한번 살펴본다면 물의 경우에는 약 72다임 per 센티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의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분자들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비닐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 이르는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날 폴리에틸렌이 35보다 높은 38의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다인펜을 35를 긁었을 때보다 38로 긁었을 때 더 표면에 잘 안착이 된다면 그 폴리에틸렌은 표면 장력이 3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35가 38보다 크다고 해서 이게 친수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8과 물의 표면 장력인 72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5 대비는 친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친수성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일반적인 폴리에틸렌과 다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인펜을 통해서 우리가 친수성, 소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들어낸 제품의 기준 표면 장력을 안다면 상대적으로 표면 장력이 높고 낮다는 다인펜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기름, 여러 가지 고분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금속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정말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는 표면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인펜으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들을 밖에 대기 상태에 우리가 노출을 시켜 놓는다면 자연 산화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인펜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범위의 다인펜에서는 자연 산화막이 형성된 금속들의 표면 에너지는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속 산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공업용 화학용품들을 쓰다 보면 이 금속의 표면이 오염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면 에너지가 고분자라든지 어떠한 기름에 가깝게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금속의 표면에 오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인펜으로 친수성, 소수성의 완벽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접촉각 측정을 통해서 친수성과 소수성의 테스트는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인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인펜에 기입되어 있는 숫자들이 각각의 표면 장력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인펜을 어떠한 고체에 긁어보았을 때 그 고체에 다인펜이 잘 묻는다면 그 고체는 이 다인펜이 표기하는 표면 장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인펜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표면 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술펜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인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